안녕하세요. 있어 보이는 전자제품을 소개하는 있어빌리티 채널입니다. 스마트폰 케이스는 이제는 필수가 되어버렸죠. 처음에는 스마트폰을 보호하는 목적에서 시작했지만 지금은 케이스에서도 다양한 부가 기능과 스타일이 나오면서 이제는 하나의 나를 표현하는 아이템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쓰는 스마트폰 케이스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저는 아이폰 12 미니를 메인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사용하는 케이스들은 가성비라고는 찾아보기 힘들고 엄청 멋지다거나 딱히 유용하지도 않은 그런 케이스들인데 왠지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그런 변태 같은 저는 3개의 케이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애플 정품 맥세이프 가죽 케이스, 레이저 아이폰 케이스, 레이터 케이스. 애플 정품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둘 다 국내에서는 판매되지 않는 제품이며 직구로 구매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쓸데없는 영상입니다. 아무튼 제가 써보면서 느낀 장단점들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애플 정품 액세서리이면서 오늘 소개하는 제품 중에 가장 비쌉니다. 75,000원. 애플 정품 케이스는 가죽 케이스와 실리콘 케이스가 있죠. 투명 케이스를 빼먹을 뻔했네요. 실리콘 케이스 말고 가죽 케이스를 선택한 이유는 실리콘 케이스가 약간 더 두껍고 먼지가 좀 잘 붙는 편이에요. 그리고 어두운 색 실리콘 케이스는 색이 좀 바래 보인다고 해야 되나? 밝은 케이스들은 쨍하니 예뻐 보이는 것에 반해 어두운 케이스들은 색상이 좀 안 예뻐 보이더라고요. 저는 검정색 케이스를 원해서 실리콘 케이스 대신 가죽 케이스를 구매했습니다. 무게는 22g입니다. 겉면은 가죽이고 안쪽은 스웨이드로 마감이 돼서 고급스럽기도 하고 제품을 잘 보호해줄 것 같기도 합니다. 정품 액세서리의 상징. 이게 뭐라고. 장점 첫 번째, 맥세이프 가죽 케이스라는 이름답게 맥세이프 액세서리들과 호환성이 좋습니다. 아이폰 12 미니를 쓰면서 저는 이 흑우짓을 다 했습니다. 근데 막상 좋긴 합니다. 왜 저런 걸 돈 주고 사지? 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쓰다 보면 사길 잘했다 라고 만드는 게 애플이 잘하는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점 두 번째, 아이폰과의 일체감이 가장 좋습니다. 정품 액세서리니까 당연한 거긴 한데 아무튼 아이폰과 원래 하나였던 듯한 핏감과 전면 디스플레이, 카메라 범프가 바닥에 닿지 않도록 구성한 두께와 디자인의 일체감까지 과하게 크지 않으면서 보호해야 될 곳들은 다 커버합니다. 아이폰과 가장 잘 어울리는 디자인을 찾는다면 정품 케이스가 답일 것 같습니다. 케이스를 씌우고 벗기는 일도 수월합니다. 아무리 씌웠다 벗겼다 해도 케이스가 늘어나거나 모양의 변형이 생기지 않습니다. 버튼의 클릭감도 좋습니다. 제가 많은 케이스들을 사용해 본 것은 아니지만 단연코 정품 액세서리의 버튼감은 가장 좋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점 1. 세척에 대한 망설임이 생깁니다. 저한테만 해당되는 단점일 수도 있는데 저는 핸드폰이 가장 더럽다고 생각하는 물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알코올 세척을 자주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 가죽 케이스는 알코올로 세척하기가 왠지 좀 망설여진단 말이에요. 하지만 꿋꿋이 하고 있습니다. 전 소중하니까. 가죽은 에이징 시키는 맛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에이징이 되기 전에 가죽이 다 벗겨질 것 같습니다. 단점 두 번째, 비쌉니다. 제품 좋은지는 알겠는데 꼭 이렇게까지 받아먹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코스메틱 이슈라고도 불리우는데 외관상의 작은 결함이나 하자 등이 좀 있는 편이에요. 가죽 케이스다 보니 더욱 균일하진 못하지만 이 주름은 처음 살 때부터 있었습니다. 구매처에 따라서 바로 교환해주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런 이슈들이 많다는 것 자체가 좀 단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레이저 아이폰 케이스, 정확한 제품명은 레이저 아크텍트 프로 케이스입니다. 레이저는 제 채널에서 가장 많이 소개된 브랜드 중에 하나입니다. 팬심으로 샀습니다. 가격은 44.99달러. 가끔 이벤트로 할인 쿠폰 뿌려줄 때가 있습니다. 직배송도 되고 배대지도 되는데 다 합치면 배대지가 조금 더 싼 것 같아요. 아이폰 11 때도 저는 이 케이스를 샀습니다. 팬심으로. 게이밍 기어 브랜드답게 후면에 쿨링 패드가 붙어 있어서 게임으로 뜨거워진 스마트폰의 온도를 낮춰준다고 합니다. 진짜 극한의 컨셉. 우선은 케이스가 제법 두툼합니다. 무게도 31g으로 애플 정품 케이스보다도 약간 무게감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소재는 우레탄 같은데 테두리는 좀 더 말랑말랑한 소재로 되어 있어서 케이스를 씌우고 벗기기에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점 첫 번째, 누가 봐도 레이저. 장점 두 번째, 케이스가 좀 두꺼워서 그립감이 안 좋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립감이 좋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제품들 중에서 그립감은 가장 마음에 들어요. 아이폰 12 시리즈들이 전부 깻잎통처럼 각지게 나와서 이 생폰의 그립감이 좋지는 않거든요. 케이스를 씌웠을 때 그립감이나 안정감이 제일 좋았습니다. 장점 세 번째, 완벽한 보호. 스마트폰 케이스 본연의 목적인 제품을 충분히 잘 보호해줍니다. 측면은 좀 더 말랑한 소재라 바닥에 떨어졌을 때 충격을 좀 더 잘 흡수해줍니다. 디스플레이와 카메라 범프도 충분히 커버할 만큼 두께감도
좋습니다. 케이스 자체도 스크래치에 강하고 까지거나 해도 잘 티가 나지 않습니다. 케이스 측면이 디스플레이 쪽을 이렇게 디귿자로 덮어주기 때문에 전면에 두꺼운 강화 유리등을 붙였을 때의 일체감이나 안정감이 가장 좋았습니다. 단점 첫 번째, 유분감이나 얼룩이 잘 드러나는 편입니다. 좀 매트한 소재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얼룩이나 유분감이 좀 잘 묻어나오는 편이에요. 단점 두 번째, 제가 사용하고 있는 맥세이프 액세서리들을 사용하기 위해선 케이스를 매번 벗겨야 합니다. 두께감이 있다 보니 일반 무선 충전기에서도 인식률이 좀 떨어지는 편이기도 해요. 단점 세 번째, 케이스를 계속 씌웠다 벗겼다 하면 할수록 약간씩 늘어나고 있는 느낌입니다. 처음에는 짱짱하게 잘 잡아주는데 조금씩 힘이 없이 늘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버튼 클릭하는 느낌도 안 좋습니다. 이 실리콘 부분을 깊게 눌러야 키가 반응하기 때문에 누를 때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레이터 케이스, 제품 박스는 가장 화려하지만 정작 케이스는 가장 못마땅하게 생겼습니다. 이건 케이스라고 하기에도 좀 민망한 한 겹의 딱딱한 필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심지어 가격은 45달러에 배송비 포함하면 55달러, 직배송도 되고 금방도 옵니다. 이 케이스는 유명한 해외 테크 유튜버인 이 아저씨가 만든 거라고 하는데 피타카라는 브랜드의 케이스와 유사한 부분이 많아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이폰 11 때도 카본 맛 케이스라고 해서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던 케이스인데, 카본은 아니고 케블라라는 플라스틱으로 가볍고 부서지지 않고 만졌을 때의 소재감이 좋고 장점이 아주 많은 소재입니다. 장점 첫 번째, 생폰을 쓰는 듯한 핏감. 두께가 0.6mm에 무게가 8g입니다. 케이스를 씌운 건지 안 씌운 건지 모를 정도로 생폰을 쓰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아이폰 12 시리즈는 그립감이 저는 썩 좋진 않았거든요. 이 케이스를 씌우면 적당히 모서리진 부분을 커버를 해줘서 느낌이 괜찮더라고요. 매트한 소재감이 손에 땀이 많은 저에게는 꽤나 쾌적하게 느껴진 것도 좋았습니다. 장점 두 번째, 맥세이프 액세서리는 아니지만 맥세이프 액세서리 사용이 가능합니다. 두께가 얇아서 케이스를 벗겨내지 않아도 맥세이프 액세서리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점 세 번째, 세척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장 없습니다. 알코올은 물론 거품 내서 물 세척해도 괜찮습니다. 단점 첫 번째, 이 케이스는 정작 제품을 보호해주는 역할은 잘 하지 못하는 케이스입니다. 이미 사고도 한번 쳤어요. 떨어뜨리면 케이스도 스마트폰도 그냥 같이 박살나는 겁니다. 스크래치 정도만 보호할 수 있는 정도의 제품입니다. 이 세 개 케이스들 제가 모두 좋아하고 자주 쓰는 케이스들이라 꼭 한 번은 소개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했어요. 제가 사실 갖고 싶은 케이스는 이건데 언젠가 제가 구독자가 10만이 되면 플렉스 한번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